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한 여성이 결혼 후 열심히 모은 적금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 있었는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그것도 5년 동안 무려 8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신우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편의상 수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연 씨는 대형 병원 간호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결혼 7년 차이고 6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수연 씨의 남편 민수 씨는 중견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죠.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었고요. 문제는 신우이였습니다.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이 지혜 씨는 결혼 당시 27살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돈 문제로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신우이는 수연 씨한테 자주 돈을 빌렸어요. 언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지혜야, 지난달에 빌려준 돈은 아직 안 갚았잖아. 아, 그거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한꺼번에 갚을게. 제발 부탁이야. 수연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말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엄마, 언니가 나한테 돈도 안 빌려줘. 같은 식구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시어머니가 수연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지혜가 좀 어렵다는데 도와주면 안 되겠니? 가족끼리 그렇게 박정하게 굴면 어떡해? 어머님,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혜가 빌려간 돈을 한 번도 안 갚았어요. 벌써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내 동서잖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지. 일단 급한 거 도와줘. 결국 수연 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빌려준 돈은 점점 늘어났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지혜가 빌려간 돈이 벌써 500만 원이 넘었어. 이제 그만 빌려주고 싶은데. 미안해, 여보. 내가 동생한테 얘기할게. 다음부턴 안 빌리라고. 남편이 신우이한테 얘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거절하면 시어머니를 앞세워 압박했어요. 수연 씨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신우이가 모르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돈을 모으기로 한 거예요. 결혼 3년 차부터 수연 씨는 월급의 30%를 따로 적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매달 90만 원씩 모았어요. 남편도 같은 금액을 저축했고요. 여보, 우리 아파트 사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 5년만 열심히 모으자.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자. 두 사람은 목표가 생기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 수당도 아끼지 않고 모았어요. 주말에도 특근을 했고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수연 씨가 모은 돈은 약 5천만 원, 남편이 모은 돈도 5천만 원으로 합쳐서 1억 원이 됐어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 1억을 더하면 2억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부동산 앱을 보며 아파트를 검색했어요. 여보, 이 아파트 어째? 학군도 좋고 역세권이야. 좋은데? 내일 한번 보러 가볼까? 그래,
그럼 내가 은행 가서 잔액 확인하고 대출 가능 금액도 알아볼게. 다음 날 수연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적금 해지하려고요. 네, 잠시만요. 고객님, 이 통장은 이미 해지됐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6개월 전에 해지하셨네요. 본인 확인하시고 전액 출금하셨어요. 수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은 분명 해지한 적이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언제 해지했다고요?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일단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프린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6개월 전 날짜로 적금 해지 5,400만 원 출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 고객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출금됐습니다. 신분증과 도장, 비밀번호 모두 확인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제 신분증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비밀번호는 저밖에 몰라요. 수연 씨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사라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CCTV 좀 보여주세요. 제발요. 은행 지점장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CCTV를 확인해줬습니다. 6개월 전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수연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신우이가 자신의 통장을 훔쳐서 돈을 빼간 거예요. 이 사람, 제 신우이예요. 이 사람이 제 통장을 훔쳐갔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겠네요. 저희도 CCTV 제공해 드릴게요.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적금 통장. 지혜가 털었어. 뭐? 지혜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 CCTV에 찍혔어. 지혜가 6개월 전에 내 통장으로 5,400만 원을 빼갔어. 어떻게 하지? 남편도 충격을 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남편이 은행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CCTV를 함께 확인했어요. 분명히 신우이였습니다. 수연 씨의 신분증을 내밀고 도장을 찍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서 돈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지혜한테 전화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신우이가 받았어요. 오빠, 왜? 지혜야, 너 수연이 통장에서 돈 빼갔지? 대답해. 은행 CCTV에 다 찍혔어. 6개월 전에 5,400만 원 빼간 거 맞지? 신우이는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그게 우리가 5년 동안 모은 돈이야. 아파트 사려고 모은 돈이라고.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무슨 빚이 5천만 원이 넘어? 사채가 좀 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 수연 씨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지혜 씨,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남의 통장 털어서 사채 갚았다고요?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갚을게. 시간 좀만 줘. 시간? 5년을 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당장 경찰서 가요. 고소할 거예요. 언니, 제발. 경찰서는 안 돼. 나 전과자 되면 직장 잘려. 그건 당신 생각할 일이고
난 지금 당장 고소할 거예요. 수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 절도 사건이네요. 일단 고소장 접수하시고 증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연 씨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통장 사본까지. 경찰관이 자료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증거가 명확하네요. 형사 입건하겠습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알려주세요. 수연 씨가 신우이의 정보를 알려주자 경찰관이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피의자분께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3일 뒤 오전 10시에 나오시라고 연락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지혜한테 들었어. 고소했다며? 네, 어머님.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훔쳐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경찰까지 갈 일이야? 지혜가 갚겠다잖아. 어머님, 지혜는 지난 5년 동안 제게 빌린 돈 500만 원도 안 갚았어요. 어떻게 5천만 원을 갚겠어요? 그래도 동서 사이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어머님,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지혜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가족이라고 봐주는 건 없어요. 수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래도 동생인데 합의하는 건 어째? 합의? 5천만 원 돌려받고 합의한다고? 아니, 분할로라도 갚게 하고. 민수 씨, 당신 정신 차려요. 지혜가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도 동생이면 다예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나 고소 취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의 결심이 확고했거든요. 3일 뒤 경찰서 조사실. 수연 씨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모양입니다.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김지혜 씨, 지난 6개월 전 피해자 통장에서 5,4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피해자의 신분증과 도장,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까? 신우이가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언니 가방에서 신분증이랑 통장을 봤어요. 도장은 서랍에 있었고, 비밀번호는 언니가 휴대폰 비밀번호랑 똑같이 쓰더라고요. 수연 씨는 기가 찼습니다. 자신을 믿고 집에 초대했는데 그 틈을 타서 물건을 훔쳐본 거예요. 그럼 계획적 범행이네요. 인출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사채 이자 갚는데 3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랑 카드값 갚는 데 썼어요. 사채를 왜 쓰게 됐습니까?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그래서 사채를 쓰게 됐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이 생겼고 그걸 갚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훔친 거네요. 피해자분, 합의 의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끝까지 처벌받게 해주세요. 신우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혜씨, 일어나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언니, 제발. 난 전과자 되면 안 돼. 회사에서 잘려. 제발 한 번만 봐줘. 한 번? 내가 지난 5년 동안 몇 번을 봐줬는데요. 500만 원 빌려줄 때 한 번 봐줬고, 안 갚아도 참아줄 때 또 봐줬어요. 근데 이번엔 5천만 원을 훔쳐갔잖아요. 더 이상 못 봐줘요. 언니,
신우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수연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수 씨, 당신도 말리지 마요. 난 결심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김지혜 씨는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금액이 크고 가족 간 범죄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받게 되나요? 5천만 원 이상 절도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자백했으니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실형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제발 합의해줘. 지혜가 감옥 가면 어떡해. 어머님,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수연 씨한테 달려왔어요. 수연아, 제발. 내가 빌게. 지혜 좀 살려줘. 어머님, 전 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잃었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 사서 우리 아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지혜가 다 가져갔어요. 주식하다가 날리고 사채 쓰고 그러고도 제 돈을 훔쳐갔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도 어머님은 항상 지혜 편만 드셨어요. 지혜가 제게 돈 빌릴 때도 안 갚을 때도 전부 저보고 이해하라고만 하셨죠.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전 더 이상 호구 아니에요. 수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관님, 저 이만 가봐도 될까요? 네, 추가 조사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연 씨가 조사실을 나가려는데 신우이가 바닥을 기며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갚을게. 평생 갚을게. 평생요? 당신 월급으로 5천만 원 갚으려면 20년도 넘게 걸려요. 그동안 이자까지 치면 1억도 넘을 거예요. 갚을 수 있어요? 갚을게. 꼭 갚을게. 믿을 수 없어요. 500만 원도 안 갚은 사람이 5천만 원을 갚겠다고요? 수연 씨는 신우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 갈 거야? 나 이미 결심했어. 그래도 동생이 감옥 가면. 민수 씨, 당신은 끝까지 동생 걱정만 하네요. 나는요? 5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 특근하면서 모은 돈을 잃은 내 마음은 생각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도 결국 가족 편이구나. 알았어요. 나 혼자 할게요. 수연 씨는 남편을 두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한 달 뒤 신우이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를 선임한 신우이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수연 씨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5천만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결국 수연 씨는 신우이의 월급을 압류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한 거죠. 9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원금은 다 갚을 수 있겠네요. 이자는 따로 계산해야겠지만 수연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울먹였어요. 언니, 그럼 난 어떻게 살아? 당신이 내 돈 훔칠 때 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신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수연 씨는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신우이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도 동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수연 씨는 그런 남편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네요. 알았어요. 결국 1년 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수연 씨는 아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좌절됐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어요. 지금도 매달 신우이 월급에서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수연 씨는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에요. 내가 흘린 피땀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받아낼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연 씨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넘어갑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도, 사기를 당해도, 심지어 폭력을 당해도 참아요. 왜냐고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수연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켰어요. 가족이라고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줬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댁과 연을 끊고 남편과 별거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범죄는 범죄예요. 그리고 신우이 여러분, 명심하세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당신의 ATM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